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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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라. 자, 지금 제가 최근에 힘을 쓰고 있는 작업이 원래 하던 일에 일을 또 추가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일 변태 워커홀릭. 지금 요즘 하는 작업은 이게 필기노트를 PDF로 보는 것도 아주 편리하지만은 이제 태블릿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수업 시간에 이제 PDF를 보려고 태블릿을 쓰는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는지 구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렇게 실제로 만드는 필기노트를 이렇게 출력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목표는 12월 중순에 12월 모의고사 있죠. 고2 12월 모의고사 전에 출판을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아마 이게 표지가 훨씬 더 예뻐지고요. 얘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그냥 교무실에서 깔짝깔짝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출판을 맡기면 훨씬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 군데 이제 여쭤보면서 견적을 좀 내고 있고요. 지금 하나의 견적을 넘겨놨는데 견적이 넘어오는 대로 한번 좀 빠르게 최대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필기노트도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보는 그날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완성 11강 2점으로 넘어갔습니다. 11강 2점. 그래서 제가 수능 완성 미리 좀 할 말들을 정리를 조금 해왔어요. 정리를 조금 해왔고, 혹시 또 답지를 참고해드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꺼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2점. 11강 여기는 자 보자. 11강 맞네. 가도록 하죠. 잘 보이죠? 11강 5, 2, 3, 4. 잠깐만요. 마이크가 빠졌네. 5, 2, 3, 4. 옆. 5, 2, 3, 4. 이게 아까부터 이 친구의 터치가 이상하네요. 다른 펜에 써야겠네. 이건 펜을 좀 이따가 고쳐야겠습니다. 얘는 나오나? 됐다. 얘는 나오네요. 됐다. 자, 죄송합니다. 5, 2, 3, 4. 5, 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가보도록 하죠. 1번.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은 사실은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된다, 내가 계산을 하는데 그 안 된다의 기준은 뭐냐면 버벅인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꼭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벅인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탐구 과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 그 이상으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더 치명적인 건, 여러분 차라리 수능 29번, 수학 30번 이런 거 틀리는 거는 아쉽지라도 않아. 그냥 내가 다 같이 틀리는 거고, 뭔가 내가 그냥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산수 문제는 사실 계산도 아니고 산수죠. 산수 문제를 버벅이면서 시간이 끌리면 더 고통스러운 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답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 안 나오고 계속 2분, 3분, 5분 이렇게 시간 끌리는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분 내지 2분 내로 커트를 못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버벅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3분 이상이 걸린다. 3분, 4분 걸리는데 선생님 저 답 나오는데요? 그건 틀린 거랑 다름이 없어요. 왜? 30문제 중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 그것도 2점짜리 그냥 계산 문제, 산수 문제에 3분, 4분을 쓰셨다? 그럼 여러분 남은 19문제를 25분, 여기다가 한 마킹 시간 빼면 한 23분, 24분 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많은 힘들 거라고 봐요. 이런 류의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버벅임을 느끼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류의 계산 문제들, 산수를 할게요. 산수 문제들 있잖아요. 그냥 쫙 모아 체크를 해놓고 걔 진짜 1시간만 투자해서 1시간 동안 막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잡힌다니까. 그 한두 시간을 투자 안 해가지고 이거 계속 산수 문제에서 버벅인 느낌을 갖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그런 불확실한 시험 상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산수 해보도록 하죠. 자, 물리량 2개인데요. 단위 시간당 요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의 표면적입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동일한 시간 동안 내는데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냐인데, A라는 친구는 요 한 칸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량이 1kW죠. 엄밀히 말하면 1kW가 이렇게 나오는데, B 같은 경우는 이만큼 에너지를 내려면 면적이 256이나 필요한 거야. 한 칸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256칸. 나와 필요한 거죠. 이 1kW라는 동일한 에너지를 내는데,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은 표면 온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친구다.
이 한 칸만 있어도 요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친구. 근데 이 한 칸에서 나고 있는 면적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표면 온도가 이 친구는 2의 8제곱이잖아요. 그치? 근데 표면 온도는 언제나 여기서 나오는 거에 그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대한 소인수 분해를 해놔요. 그리고 우리가 4제곱으로 맞춰야 되니까 얘도 2의 제곱분의 4제곱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편하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4의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배보다 4배만큼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얘는 표면도 얘가 더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가 표면도 4t고 얘가 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시간당 별이 방출한 복사 에너지량, 이건 한마디로 단위로 얘기하면 에너지량 줄, 퍼 세크 몇 초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거니까 얘는 광도의 정의죠. 이거는 그냥 광도 그 자체입니다. 광도는 이 표면 온도에다가 반지름까지 고려된 대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4L,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L에 대한 정보, T에 대한 정보 있으니까 여기다가 R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천천히 해보자. L은 여기서 R제곱 T 4제곱에 비례하죠. 여기서의 R을 B에서의 R을 R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A 같은 경우는 4L은 something 제곱 곱하기 4t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something에 들어가야 될 값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4의 4제곱이 튀어나왔는데 좌변에는 4가 돼야 되니까 이 something에 들어가야 될 거는 4의 세제곱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4의 세제곱분의 1 소인수 분해하면 2의 6제곱분의 1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2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2의 세제곱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사실 8분의 1 R이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얘가 B의 4배 정답이고요. 반지름은 B가 얘가 A의 8배 맞죠? 왜냐면 A가 8분의 1이고 얘가 1이니까. 자, A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자외선 중에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훨씬 많겠죠. 분자가 크기 때문에 A는 이 값이 크게 나올 겁니다. 이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낮으니까 자외선 영역이 좀 적게 나오고 적외선이 더 많이 나와서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기 때문에 B는 좀 작게 나올 거다. 이런 류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넣은 게 문제를 풀 때 제발 산수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가시라는 거고요. 그게 어려운 분들은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제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주기율성. 주기율성은 언제나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치트키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 커지면 다 커지죠. 질량 광도 관계랑 이걸 나타낸 거다. 거성과 백색 외성인데요. 언제나 여러분이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는 주기율성. 그 중에서도 태양입니다. 왜? 주기율성이 치트키고 그 중에서도 태양은 우리가 표면 온도, 내부 핵 온도, 질량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기준으로 태양이 있으면은 여기에 딱 1,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모든 게 다 큰 친구죠. 다 큰 주기율성. 그리고 태양보다 지금 광도가 약 100배 밝은, 한마디로 태양은 절대등급이 플러스 5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절대등급이 대충 0 정도 되겠죠. 왜냐면은 100배 밝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거성이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거의 100분의 1배 작으니까 얘는 한 플러스 10등급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크겠죠. 등급이 더 밝기가 어두우니까. 얘가 바로 백색 외성이 되겠다. 얘는 주기율성이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백색 외성이다. 기억은 거성이죠. 표면 온도는 기억이 낮다. 백색 외성은 표면 온도가 훨씬 높죠. 거성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좀 더 엄밀하게 가셔야 돼 항상. 아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맞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는 이거다.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의 숫자는 거성은 3번, 주기율성은 5번, 백색 외성은 7번. 그래서 숫자는 기니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 정답.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 니은 때문인데 지금 거성과 백색 외성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사실 조금 변태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있을 때 광도고 표면 온도 이렇게 있어서 사실 표면 온도 여기로 커지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주기율성, 여기 거성, 여기 초거성, 여기 백색 외성 이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표면 온도가 높은 초거성은 백색 외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 수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을 때는 그냥 여기
주결성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백색 괴성은 무조건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거성류보다 표면 온도가 크다라고 얘기하셔도 된다. 반대로 거성류들은 무조건 백색 괴성보다 광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배열이 좀 잘못됐네요. 2, 3, 7, 8 이렇게 가네요. 뭐 어쨌든 간 7번을 먼저 풀어보렸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도 이상하네요. 나중에 수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니은디귿이죠. 니은디귿. 그리고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 3번. HR도에 나타내는데 광도 계급은 1B, 3, 5 중에 하나다. 이거 1B죠. 그러니까 얘는 어두운 초고성이고 어두운 초고성. 니은은 3번이죠. 거성이죠. 디귿은 5, 주계열성이죠. 그래서 기억의 광도 계급은 1B다. 기억의 광도 계급은 1B 맞죠? 그리고 표면도 같을 때 광도 계급 숫자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표면도가 같아. 이렇게 같을 때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한마디로 하나, 둘, 셋 여기로 가면 커지는 거잖아요. 클수록 절대 등급이 실제로 커지고 있죠. 얘는. 그래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광도라고 물어보면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속한 별들은 즉 거성에 속한 별들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의 종류의 세계 거기 비슷.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가져온 건데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아니다라고 체크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걸 답지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매우 다양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답지를 읽어드리면 3번이죠. 3번. 자, 니은에 속한 별들은 거성이며 분광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만 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 분광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냥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랑 공부했던 흡수선이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흡수선의 세기, 흡수선의 폭, 흡수선의 개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흡수선의 세기는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흡수선의 세기는 얘가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세기였고 폭은 여기 얼마나 벌어졌냐였고 개수는 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세 개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것들의 흡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금 물어봤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심플하게 다양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거성에 한해서 흡수선의 어떤 종류를 물어볼 때. 자, 8번. 얘도 약간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또 자, 기억부터 리을은 물리학인데요. 주계열성 2개, 거성 1개, 백색외성 1개 이런 거를 괜히 줄 리가 없죠. 당연히 써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줬을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광도 L, 표면온도 T, 반지름 R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나와 있는 정보가 하나 있고 한마디로 얘가 기준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하나씩만 뚫려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각각 하나라서 이거는 심플하게 여러분이 산수, 계산도 아니야. 산수를 하면 풀 수 있겠다라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럼 저라면 이걸 시험장에서 일단은 한 번 도전해서 바로 풀리면 땡큐고 2번 도전은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한 번 했는데 막혔잖아? 그럼 일단 뒤에 거 풀고 다시 올 것 같아. 이거 왜냐면은 산수에다가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차라리 그냥 뒤에 거 어려운 거 좀 더 손 대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거 다 됐는데 견적이 안 나와. 그럼 얘 와가지고 얘라도 풀어서 2점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죠. L, R, T, R인데 저는 이 실제 숫자들을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숫자를 안 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L, T, R 이렇게 설정을 할 건데 왜 그렇게 설정을 하냐면 눈치를 보세요. 광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가 1이고 나머지는 100이니까 얘는 그냥 심플하게 얘를 L로 두는 순간 100L, 100L로 깔끔하게 둘 수 있어요. 요것도 T로 두는 순간 얘도 마찬가지 T, L을 마찬가지 2T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반지름 여러분이 약간 고민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R이라고 둘 수도 있고 얘를 R이라고 둬서 뭐 얘를 100R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작은 걸 R로 둬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00분의 1R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다 나온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심플하게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죠. 너무 쉬워요 이제는. L은 T의 제곱 곱하기 R제곱인데 100L은 something 곱하기 110R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100이 튀어나오죠. 근데 여기 100이 이미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T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바꿔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얘는 표면온도가 T, 즉 10,000켈빈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광도 같은 경우도 구해주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T의 제곱과 얘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000분의 1이 튀어나오잖아요. 얘는 10,000분의 1 L이 된다. 마지막으로 여기 얘가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해보면 되지 뭐. 2t의 4제곱해서 something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의 4제곱이 16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서 좌변에는 100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좋냐면은 그대로 2의 4제곱을 약분시켜 줄 수 있는 분모가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100 들어가면 아주 땡큐하죠. 근데 얘가 사실은 어떤 친구의 제곱이 돼줘야 되잖아요. 어떤 친구의 제곱이 돼줘야 되니까 2의 제곱 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루트 씌워주면. 그러면은 딱 이거 제곱했을 때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야 될 친구는 4분의 10, 즉 2.5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렉 걸렸다.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2.5 R이 되는 거죠. 그죠? 2.5 R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다 구했죠. 자, 분광형은 표면온도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같냐, 한마디로 표면온도가 2개 같냐 물어보는 건데 표면온도 2개가 같죠. 그러니까 정답. 절대 등급은 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디귿이 지금 가장 광도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가장 크다. 정답. 자, 저는 이 디귿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디귿 때문에 별의 질량은 리을이 기억보다 크다. 얘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질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안 쓴 정보가 분명히 있죠. 괜히 이 정보들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주기혈성 2개, 거성 1개, 백색혈성 1개 각각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심플하게 기억과 선생님 이거 기억이랑 리을은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했고, 하필은 딱 주기혈성도 2개고, 그래서 얘네 2개로 눈이 가서 보니까 기억과 리을이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기억과 리을이 왠지 주기혈성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서 니은 봤더니 니은요 반지름이 엄청 커요.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성일 것 같고요. 얘가 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반지름 이렇게 작은데요. 얘는 백색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2개가 주기혈성이니까 주기혈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주기혈성인데 지금 리을이 다 큰 주기혈성이라서 리을이 더 큰 거 리을이 더 큰 게 맞아요. 다 5번입니다. 다 큰 게 맞아요. 이렇게 푸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이 풀이도 아주 좋은 풀이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이 컨디션을 타지 않고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풀 수 있는, 여러분이 심지어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을 언제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누군가의 눈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지만은, 저는 처음에 풀 때 이 숫자들의 나열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가 주기혈성이고 뭐가 거성이고 뭐가 백색혈성인지 안 보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HR도에 그려보는 거지. 그려보면 되잖아. 자, 그려보겠습니다. 가리진 않죠. 네. 여기 T, 여기에는 L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광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은 L, 100L, 10,000분의 1L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축을 설정하는 거야. 10,000분의 1 여기다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10,000분의 L인 거죠.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100L 이렇게 하면은 사실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표면온도 같은 경우는 T, 2T니까 사실은 T 하나, 그리고 표면도 이렇게 가면 커지죠. 그러니까 2T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볼 수 있잖아.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든 문제를 어떻게 내든 사실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LT니까 기억은 LT니까 기억은 여기 찍힙니다. 그죠? 100LT니까 100LT니까 여기에 찍힙니다. 니은. 10,000분의 1T니까 10,000분의 1T 해서 여기에 디귿이 찍힙니다. 그리고 100L 2T니까 100L 2T해서 여기에 리을이 찍힙니다. 이러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컨디션 안 좋아도 이건 찍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당연히 뭐가 주기혈성, 뭐가 백색혈성, 뭐가 거성이 되는 거죠. 딱 보면은 얘가 제일 주기혈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얘가 거성. 그리고 주기혈성이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또 백색혈성이 되기 때문에 광도가 이렇게 10,000분의 1로 작아버린 친구가 백색혈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 2개가 주기혈성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직접 찍어서 푸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은 드린다. 왜냐? 여러분이 이게 시험장에서 이런 숫자들의 나열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가정을 언제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런 식의 찍어보는 풀이를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11강 3점들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11강 3점도 바로 갑시다. 자,
여기도 답이 제가 답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는데 제가 답이 나중에 고치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답이 3번. 그리고 2번은 답이 5번.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질문 진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 딱 보면서 정리를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 봐요. 잘 봐. 그린 가는 제가 체크를 하면서 풀게요. 그린 가는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두 별 A, B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언제나 봐왔던 그 멘트죠. 그죠? 얘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그죠? 시그마 T의 4제곱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지구 대기권 밖에 이런 말을 처음 보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A, B의 복사 에너지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도 언제나 뭐 있던 말이잖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이 둘은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완벽하게 똑같나요? 잘 읽어보세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을걸? 바로 방출과 들어오는 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일단 가는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심플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그렇죠. 람다 맥스가 A가 짧고 B가 길다라는 걸 통해서 표면 온도는 무조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면적은 우리가 뭔지 알고 있죠? 이때의 면적은 시그마 T 4제곱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한마디로 실제로 방출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으세요. 얘는 실제 값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별이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실제 값. 근데 이 들어오는이라는 말은 대기권 밖에 있는 어떤 인공위성을 돌리면서 그 인공위성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관측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자료는 애가 별이 실제로 우리가 별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별이 내고 있는 실제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별로부터 우리한테까지 오면서 되게 다양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값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 관측 값이 사실은 이 나자료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관측을 과학적으로 하고 얘를 바탕으로 실제 값을 데이터 처리하면서 얻어내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는 관측 값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면적은 뭐가 되냐면, 이 면적은 우리가 결국에는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느냐가 이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배운 용어들로 치환해드리면 겉보기 밝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 밝기는 이 필기를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겉보기 밝기는 이거 봤을 때 A가 커요? B가 커요? 그치? B가 큽니다. 그 말은 겉보기 등급을 만약에 물어보면 등급은 밝기의 반대니까 A가 더 크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 밝은 놈이 등급은 더 작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안 쓴 조건이 뭐냐면 바로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랑 봤을 때 B별이 A별보다 더 밝게 보여. 근데 얘네들이 사실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얘가 더 밝게 보일까? 그쵸. 같은 거리에 갖다 놨는데 B가 더 밝게 보인다는 건 그냥 얘가 내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 문장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이 그래프에서 이 문장 색깔을 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이 문장을 하나를 이 그래프랑 같이 추가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정보까지 얻을 수 있냐면, 절대 밝기 한마디로 이 친구가 매 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내느냐죠. 한마디로 L 광도죠. 광도가 누가 더 큰 거냐면은 B 자체가 크니까 얘가 같은 거리에 떨어뜨려 놨을 때도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면적이 더 넓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겉보기 밝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밝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절대 등급도 사실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얘가 실제로 더 밝으니까 등급 자체는 B가 더 작다. 그죠?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지금 가자료에서 사실 준 거는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쵸? 근데 절대 등급도 알잖아요. 즉 광도도 알잖아요. 광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뭘 알 수 있죠? 반지름 비교도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표면 온도는 A가 더 큰데 오히려 밝기는 B가 더 어두운, 그 말은 반지름은 A가 굉장히 작은 거죠. 한마디로 다시 B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네요. 자,
B는 밝기가 엄청 밝아요. 근데 표면 온도는 낮아요. 그 말은 B가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일단 문제 풀고 제가 추가적인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다. 맞고요. 절대 등급은 A가 크다. 이거 밝기 아니고 등급이에요. 등급이니까 A가 더 큰 거 정답. 그리고 B가 주결성이면 A는 거성 또는 초고성이다. 사실은 문제 자체도 좋은데 전 이 디귿선지도 여러분이 푸실 때 조금 더 엄밀하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양하게 푸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눈으로 언제든 볼 수 있는, 내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그리는 작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작업 이렇게 뒀을 때 지금 B가 주결성이래. 한마디로 B가 이렇게 있는 뭐 주결성 어딘가에 찍혔다고 대충 쳐봅시다. 대충 쳐보자고. 그죠? 그때 A는 거성이냐 초고성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지금 표면 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표면 온도 알고 있고 절대 밝기, 즉 얘를 통해서 추정한 절대 등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X축에 들어갈 T, Y축에 들어갈 L에 대한 정보, 광도니까 얘로 보는 게 낫겠죠. L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찾았으니까 얹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들죠. 그러면 보세요. 표면 온도는 A, B 중에 누가 더 높냐면 A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A는 어디 쪽에 그려줘야 되죠? A는 요 표면 온도 높은 쪽인 여기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쵸? 표면 온도는 이렇게 가면 커지니까. 그쵸? 근데 절대 밝기, 광도, 즉 광도는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그러면은 A는 더 작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색칠되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이 왼쪽 아래 부분이죠. 왼쪽 아래 부분. 오케이? 그러면은 A는 이 왼쪽 아래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최소한 B의 왼쪽 아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는 거성이나 초고성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거성이나 초고성은 어쨌든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데 왼쪽 아래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은 절대 불가능하죠.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고 B보다 광도는 그죠, 절대 밝기, 광도는 더 낮으니까 여기에 지금 A가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풀면은 얼마나 확실하게 풀 수 있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 하나만 제가 더 언급을 하면은 보세요. 사실상 이 문제는 가자를 안 줘도 됩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관측값에서 이 관측값이 나오는 문제들, 즉 지구 대기권 밖에서 들어오는 걸 뭐 측정했다, 관측했다, 뭐 인공위성을 돌렸다,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관측값을 주는 문제들은 당연히 이 그래프의 개형은 미친 듯이 바뀔 겁니다. 왜? 내가 실제 별을 볼 때 별로부터 우리가 관측하는 지점까지 날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개입되면서 이게 실제로 밝기가 엄청나게 다채롭게 감소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그래프의 개형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람다 맥스입니다. 왜요? 왜요라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람다 맥스가 왜 바뀔 수가 없는가? 왜 바뀔 수 없을까? 람다 맥스는 뭐를 지시해 주는 거죠? 표면 온도를 지시해 주는 거죠. 별의 표면 온도. 왜? 람다 맥스는 T분의 1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즉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람다 맥스가 변한다라는 말은 표면 온도가 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표면 온도가 변해줘야 내가 관측하는 거에 람다 맥스가 변해주잖아?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별이 얼마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이 별이 지금 내고 있는 표면 온도 T가 바뀔 수 있어요? 절대 못 바뀌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T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람다 맥스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저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변형이 되든 간에 이 친구의 람다 맥스는 그 고유한 값을 가진 채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자료는 솔직히 말하면은 표면 온도를 주기 위한 정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얘를 삭제해도 사실 이 나그래프만 있어도 우리는 람다 맥스 누가 더 길죠? B가 더 길지. 표면 온도 누가 더 높죠? A가 높다.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쵸? 또 다른 포인트 하나, 정말 마이너하게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 그러면은 왜 하필 이 관측값 그래프가 Y축이 동일하게 그렸느냐라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죠. 왜 Y축은 동일하냐? 그런 이유가 있냐?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Y축이 동일해줘야 누가 봐도 A보다 B의 면적이 크다는 거에 동의할 거거든. 이해하시죠? 만약에 Y축이 달라.
Y축은 낮은데 B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A보다 B의 면적이 넓어요라고 만약에 해설을 썼다 해봅시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사실 B가 넓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냥 논란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무조건 지금 Y축의 높이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X축의 넓이가 X축의 길이가 확실히 넓으니 B가 누가 봐도 동일할 거잖아요. B의 면적이 넓구나 A보다. 사실 그래서 이 Y축을 동일하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다시 요약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제 값인지 아니면은 들어오는 혹은 뭐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그런 관측 값인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관측한 값은 다양한 것으로 이 시료가 조금은 변환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바뀌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은 람다 맥스 즉 표면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는 이 값이다. 괜찮죠? 1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그냥 이거 계산 문제인데요. 이것도 계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2배다. 람다 맥스가 기억이 2배라는 건 표면 온도는 니은이 더 짧으니까 얘가 t가 되는 거죠. 천천히 정리하면서 풀죠.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별이 등장하는데 표면 온도, 기억이 t, 얘가 t가 되는 거죠. 별의 표면적은 니은, 디귿이 같다. 이 말은 반지름이 둘이 같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둘이 같은데 디귿은 기억의 16배다. 얘는 2의 4제곱이 반지름이니까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이 비례하죠. 그러니까 얘는 4의 제곱이라서 디귿이 4r이고 디귿과 니은이 같으니까 얘도 4r이고 기억은 좀 작은 거죠. 4분의 1배 작은 r. 절대 등급이 둘이 기억과 니은이 디귿이 같다는 건 L이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빈칸이 뚫려 있는 여기라던가 여기에 대한 계산은 심플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보시면은 제 시간상 여유상 이거 2분의 1t고 얘가 2의 8제곱 L이 나와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2분의 1배냐 기억이 그죠? 기억이 디귿보다 표면 온도가 2배 높으니까 2배 높으니까 파장은 2분의 1배가 되야겠죠. 기억과 니은의 절대 등급 차는 5보다 크다. 한마디로 100배보다 더 밝기 차이가 많이 나냐라는 건데 기억과 니은은 지금 밝기 차이가 2의 8제곱 즉 128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5보다 큰 거 정답이다. 그리고 기억 HR도에서 기억은 오른쪽 아래 위치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애매하면 제발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죠. T 2분의 1t니까 2분의 1t t 2t 찍어주시고 L 2의 8제곱 L이니까 L 2의 8제곱 L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TL인 거 여기가 바로 기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t 2의 8제곱 2t의 8제곱 여기가 니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tl 인 친구 2분의 1tl인 게 여기가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니은보다 오른쪽 아래 디귿은 니은보다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거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약간은 좀 얘기할 게 있고 이것도 조금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HR도에 나타낸 거고요. 스펙트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초고성, 주결성, 백색, 개성인데요.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이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고 항상 찾아줘야 될 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훨씬 잘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태양보다 절대등급이 5나 커서 100분의 1배 밝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백색 외성이라고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 표면도가 엄청 낮은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거의 만배나 차이 나는 왜냐면 10등급 차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초고성이 될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면도가 굉장히 높고 절대등급도 굉장히 높고 질량도 엄청 큰 주기율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흡수선 스펙트럼을 봤는데 이런 식의 분자선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건 온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디귿이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수소랑 헬륨선이 나오는 거는 고온이기 때문에 주기율성 A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거법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가 C가 된다. 그래서 사실 문제 푸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A의 스펙트럼은 기억이 맞고요. 별의 표면 온도는 니은이 C예요. 니은이 C고 그리고 디귿이 B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당연히 니은이 더 높은 거 맞고요. 평균 밀도는 니은 기억 디귿이다. 한마디로 니은 백색외성 주기율성 초고성 수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스펙트럼선 해석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일단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분자흡수선 스펙트럼이 저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거는 저온의 천체이기 때문에 얘가 B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선 말고도 이 선을 보셨을 때 아니지. 맞죠?
이 선을 보셨을 때 요 정도면 사실은 얘네 세계선이 수소선인데 이 선만큼 진하게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수선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사실 이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더 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C라고 해서 백색 외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A라고 해서 푸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저만의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좀 드리면, 보세요. 이 그래프랑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A라는 친구는 흡수선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진하죠?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 헬륨선이 더 진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륨 흡수선의 세기가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더 연해요.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에 있는 친구냐면 헬륨이 수소보다 더 진해야 되는, 헬륨선이 여기 있고요. 수소선은 얘가 A0에서 맥스를 찍으니까 내려가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에 있는 친구라는 거 여러분이 대충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는 표면도 높은 고온이겠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이 H와 He 흡수선의 세기 비교를 통해서 얘가 고온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전히 니은에 대한 논의가 생기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수소 흡수선인데 아무리 봐도 이 수소 흡수선이 얘보다 연한 것 같다 라는 질문에는 제가 그냥 제 임의로 좀 답을 하면요, 최소한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얘가 제일 진하잖아요, 수소 흡수선이. 그러니까 얘는 백색 외성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가 연하다, 여기가 기억보다 연하다 손치더라도. 그럼 사실은 그쵸, 요 정도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는 개인적인 의문은, 그러면은 아니죠, 그만합시다. 어쨌든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답은 4번인데 얘는 기억 선지 때문에 아마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주기율성 질량에 따른 반지름과 광도인데요. 가 같은 경우는 질량과 반지름이 비례하고 얘도 우리가 알다시피 질량과 광도가 비례하는 주기율성의 치트키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 선지 질량이 커지면 평균 밀도가 작아진다라는 걸 배경 지식으로 푸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푸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푸시고서 아마 찝찝하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평균 밀도라는 거는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볼륨분의 매스잖아요.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R 세제곱에 비례할 거고 질량은 그냥 질량 그대로 갈 텐데, 한마디로 우리가 밀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반지름과 질량에 대한 관계를 파악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 여기 있고 질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자료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가자료를 봤더니만 항상 시작은 어디부터? 그치, 기준이 되는 태양부터 찾아주시면 되는데 애가 질량이 2.5배 커지니까 쭉 보니까 조금 덜 커지네요, 반지름이. 다시 6.3배 커지니까 확실히 6.3보단 덜 커져. 그러니까 질량과 반지름이 둘 다 주기율성 내에서 커지긴 커지는데 질량이 이만큼 커질 때 반지름은 좀 덜 커진다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질량이 확 커지는데 반지름은 조금 덜 커지는 게 이 그래프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지? 근데 포인트는 이 질량이 요만큼 커지는데 반지름 요만큼 커지지만 이 전체가 지금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모가 왔다리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모가 왔다리 커져서 이 전체 밀도 같은 경우는 줄어든다라는 걸 사실 이 가자료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의 표면 온도는 태양의 약 2배냐? 기억의 표면 온도는 태양의 약 2배냐? 그럼 광도랑 반지름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뽑아내시면 될 텐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광도가 딱 100배죠. 100배예요. L은 R제곱, T 4제곱인데 딱 100배입니다. 근데 표면 온도는 반지름은 약 2.5배예요. 2.5의 제곱. 그러면은 T가 딱 기가 막히게 2의 4제곱이 나오나요? 그죠? 2의 4제곱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딱 2배다 정답.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되는 문제니까 해보시면 되고, 자, 디귿번도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량이 한마디로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표면 온도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질량이 16배인 친구니까 질량이 16배인 지점, 여기 지금 친절하게 찍어놨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답지를 보셔도 실제로 그냥 친절하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계산들이 본인이 버벅인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제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그런 류의 문제들, 시간이 좀 필요한 산수 문제들을 모아서 쫙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다 보면은 여러분은 내년까지 미루고 내후년까지 미루면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5번.
자, 길이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 나타낸 건데요. 주결성은 두 개라고 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죠. 당연히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죠? 표면 온도 대충 6천에 반지름 1인 여기가 태양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 여기 친절하게 줬는데 여기가 태양인 거죠. 그리고 주결성이 두 개니까 하나는 지금 찾아줬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될까요? 표면 온도는 여기로 가면 커지고 반지름이 이렇게 가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커질 때 반지름이 커져야 되는 이 친구가 지금 마찬가지로 주결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주결성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아니고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고요. 광도 계급의 숫자는 기역이 더 작냐? 나머지를 한번 매칭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표면 온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더 커지죠. 얘는 아마 거성류가 될 거고요. 얘는 표면 온도가 높아졌는데 반지름이 오히려 작아지는 백색 외성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도 계급의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기역은 거성이니까 3번, 리을 같은 경우는 백색 외성이니까 7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더 작은 거 정답이고요. 스펙트럼에서 헬륨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는 니은이 약하다. 아까 이거 우리가 약간의 디테일이 필요한데 헬륨 흡수선이 지금 비제로 정도에서 좀 세게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로가 몇 도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대충 요 정도 비제로 이렇게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A제로일 때 헬륨 흡수선이 세게 중성 그래프 개형을 좀 맞춰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중성 수소 흡수선이 세다라는 거 요거는 아셔야 되죠. 중성 수소 H1이 여기서 세다는 거. 그리고 G2 태양 정도 온도에서 뭐가 제일 세다? CA2 이온화된 일가 칼슘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요 정도.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얹어서 기억을 좀 합시다. 헬륨 흡수선 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요 정도의 디테일은 알아서 나쁠 거 없지 않나. 그래서 헬륨 1 중성 헬륨이죠. 중성 헬륨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는 니은이 표면도가 굉장히 높은 얘가 리을은 표면도 1000켈빈. 최소한 우리가 리을에서는 1000켈빈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다는 건 아셔야 돼. 최소한 여기에 위치한다면 딱 1000켈빈이니까 리을이. 그죠? 그러면 얘는 H1이 제일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이 더 강하겠죠. 니은이 더 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니은에 있는 친구는 표면도 더 높으니까 요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H 흡수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닿는 요 지점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지점. 그러니까 A0는 지금 요 정도의 흡수선. 왜냐면 H1의 흡수선이 제일 센 친구니까. 얘가 요 정도의 흡수선인데 H2 같은 경우는 이 B0쯤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은 B0 정도에서 좀 크네요.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약간의 암기 디테일이 좀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중성 헬륨 흡수선도 약간 비제로에서 최대를 갖는 거 정도는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6번 거의 다 끝났습니다. 6번. 자 별의 등반지름선과 기역 리을인데요. 자 보시면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 태양을 찾아야지. 대충 5800과 1R에서 만나는 여기가 태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기역은 백색외성으로 가냐? 얘 반지름 1000R인데? 와 1100인데? 백색외성은 절대 안 되죠. 거성류일 겁니다. 디귿은 주결성이다. 제가 가져온 건 이선지 때문이에요. 또 이선지 아주 좋죠. 주결성인가요? 아니지. 왜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표면 온도가 낮아졌으면 주결성은 치트키이기 때문에 다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지름은 여전히 광도가 작아지긴 했는데 반지름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주결성이 되려면 얘보다 더 떨어져서 반지름도 작은 지점에 찍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등 반지름 선들이랑 주계열 라인은 약간 어긋나 있다고. 이 각도가 약간은 어긋나 있다고. 네. 그래서 디귿은 주결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건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니은의 광도는 약 몇 배냐? 이건 답지 확인해 보시면 그냥 계산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계속 강조드리지만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보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 안녕.